남북 회담이 끝났고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인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평화의 집은 남측이죠. 네. 여기서 회담하려고 내놓은 물이 평창수였다고. 네. 제가 얼마 전까지도 녹음실에 평창수 있었는데 지금 없네요. 네. 안타까워요. 살려면 금방 사요. 팔아요. 평창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평창수를 놓고 참 의미 있게 대화들 하는 것 같고요. 남한 대표단은 배지에다가 뭘 달았냐면은 태극기하고 이 평창 배지 달고 있었고 네. 북측 대표단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착용했다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오랜만에 하는 회담이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되는 뭐 바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 요즘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그 수뇌부들과 대화하는 거 보면 시조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 대표단이 만나서 나눈 얘기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통일부 조장관하고 리 위원장이 웃으면서 악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당연히 조명준 장관이 추운데 불편함이 없이 오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북한 리성권 위원장이 이렇게 답했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온 강산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찌 보면 자연계의 날씨보다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조명균 장관 입장에서는 이러고 더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어가기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비유하자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강렬함에 의해서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나머지 이유는 우리 푸나님이 조금 지금 언어 장애가 아, 그런가요?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약간 아파 보이셔서 이 실장이 네. 그리고는 또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 뒤에 하필이면 또 18년이네요. 네. 정말 이상하네요. 네.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이 벌써 2번씩이나 지났으니 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냐. 뒤돌아보면 6.15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귀중하고 그리운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건 푸나님이 마무리를.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심을 받들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결의에게 새해 첫 선물로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푸나님이 조금 혀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명균 장관이 답을 했겠죠. 민심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는데요. 요 다음부터 이제 긴장감이 조성된 것 같아요.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의제 중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겨울이 춥고 눈도 많이 내려 겨울올림픽을 치르는데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귀한 손님이 오는데 특별히 북측 대표단 귀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평화축제로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성권 위원장하고 조명준 장관은 목소리가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의지와 끈기를 갖고 회담을 잘 해가자. 그래서 이제 이 기조연설은 정말 멋있게 두 분 다 그냥 시조처럼 말하고 시조로 응답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남측 대표단 쪽에서 북측의 많은 대표단의 파견과 네. 공동 입장 및 응원단 파견을 요청을 했고요. 네. 북측이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북 그 만남과 대화가 진전되는 거 보면 정말 막 오랫동안 각자 준비해온 것처럼 막 그 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게 못 참아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네, 그거 마치요.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케미가 되게 지금까지 잘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이런 게 있었대요. 북한 쪽에서 오늘 회담을 지켜보는 내외 이목이 강렬하고 기대도 큰 만큼 우리 측에서는 공개를 해서
실황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 사실 돌발 제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 조 장관이 회담 공개라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 통상 관례대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공개일을 하는 것이 순조롭게 회담을 제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부. 네, 그래서 결국은 리성건 위원장이 뭐 그 고조 명백한 것은 민심이 큰 만큼 우리 회담을 투명성 있게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면 좋을 것. 의원님도 연기 욕심 있으셔. 저요? 그냥 막 의무감이에요. 귀책의 견해를 감안해서 고로면 비공개로 하다가 앞으로 필요하면 기자들을 고저고 기레기들을 불러서 우리 회담 상황을 알려는 게 좋겠다. 그 가로 안에 어떻게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세요? 중국 기자들을 필요하면 기자들을 고저 가로 안에 기자 가로 기레기 가로 닫고. 놀랍다. 근데요, 요 광경 있잖아요. 요 광경은 이성건 위원장이 얼마나 이분이 고단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이 뭐 그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 그냥 직방 받아쳐서 의문에 일패할 것을 일패 없이 잘 선방한 걸로 보입니다. 뭐 청와대에서 다 그걸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남쪽 평화의 집에서 하면은 비디오까지 다 볼 수 있고요. 북측에서 하면은 북측은 비디오로까지 볼 수 있고 네. 남측은 오디오만 들을 수 있고 이런 형태랍니다. 네. 어쨌든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남북관계라는 게 이명박근혜에 와서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이사 조치 가고 온갖 사건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 그 김태효 전략비서관이 북한 대표 만나가지고 돈 주면서 천안함 당신들이 해달라고 해줘라고까지 했다는 보도도 여러 번 나온 적 있어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까지. 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리성권 그쪽 위원장도 6.15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왔으면 남북 간 관계가 얼마나 발전했을 것이며 개성공단은 또 얼마나 커졌을 것이며 이런 생각하면 잃어버린 10년이었던 거죠. 사실은 북한 남북 관계에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안 좋게 될까봐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서로 기분 나쁜 이야기 서로 안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까지 갑자기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커밍아웃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흔들기를 하는데요. 제일 나쁜 버전 첫 번째가 북한의 책략에 이용당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에 대한 몰 이해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외교 관계라는 게 표현할 때 이용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명분 있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국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흔들고 보자 이런 심리가 아니면 뭐 그런 표현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홍준표 대표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국면만 되면 내걸었던 게 뭡니까? 색깔론이잖아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색깔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나온 개헌안을 흔든 코드도 뭡니까? 색깔론이잖아요. 사회주의 헌법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정치적 존립 기반인 색깔론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극도의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더 이상 색깔론에 기대지 말고 이 상황에서 보수는 무엇이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실 것을 권하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원래 이제 대북관계나 이게 여러 가지 대북관계, 핵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거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목표는 한반도 평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는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한다는데 성급한 낙관론 아무도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오랫동안 고민한 것
준비된 여러 플랜 중에 하나를 하나하나 꺼내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집권 세력 다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패널들이 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만난 거는 눈앞에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세계적인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일시적으로라도 좀 안전 회복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서로 단속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여기에다 대고 먼 미래의 일을 갖다 얹어서 욕하는 겁니다. 이번 의제에 왜 비핵화가 안 올라갔어? 이래놓고 북한이 이후에 미사일 도발, 핵 도발하면 무슨 소리 할 건데? 핵 도발할 수도 있겠죠. 평창올림픽 성공한 다음에. 근데 지금은 평창올림픽 잘 치르는 것까지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흔들기 코드가 있는데 뭐 통하지도 않을 테고 진짜 걱정될 정도로 예, 보수 쪽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첫술에 배 안 부르고 한 달 남았거든요. 딱 평창올림픽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 남은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공동으로 응원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